반갑습니다. 11월 25일 코스피 차트를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영상을 간간히 남겨 드렸었는데 목소리 녹음을 하지 않고 텍스트로 남겼었죠. 네. 이유는 목소리를 남기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사운드 카드를 여러 가지로 교체를 해봤는데 적당하게 컴퓨터하고 이 호환이 계속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중점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있어 보일 때 이렇게 한두 번 남기다 보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마이크 성능이 좀 괜찮은 놈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보니까 이제 호환이 맞네요. 그래서 육성으로 차트를 분석해볼까 합니다. 웬만하면 자주 영상을 남겨볼까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그냥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뷰로 보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제 흐름을 보기 전에 전반적인 코스피의 흐름부터 육성으로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기념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난 3월 19일이죠 여기가. 3월 19일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줄기차게 강한 흐름을 조정다운 조정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현재 이 파동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다라면 현재 이 파동 오늘까지 이 파동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 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는 그렇지 않다. 현재 파동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파동의 중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아닙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라는 이게 첫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이라는 이런 형태로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이 파동의 한 파동이 끝났다 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안은 이 파동이 중간일 것이다. 파동의 흐름의 중간일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ABC 조정 이런 흐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부수적인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파동 안에 파동, 그 파동 안에 또 파동, 이런 세부적인 파동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봉으로 1, 2, 3, 4, 5, 주봉으로 1, 2, 3, 4, 5, 일봉으로 1, 2, 3, 4, 5, 분봉으로 1, 2, 3, 4, 5, 뭐 분봉도 240분봉, 60분봉, 뭐 30분봉, 뭐 이렇게 세분화돼서 합쳐져서 그게 하나의 파동을 뭐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이런 파동들을 이루어내는데요. 첫 번째 안은 파동의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을 파동을 끝났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이 끝났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안인 거고요. 두 번째 안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 즉 3파가 가장 상승 파동이 3개 중에서 최소 첫 번째이거나 최소 두 번째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꼴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인데요.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 1파가 가장 길었죠. 예. 3파는 1파보다 짧죠. 그렇다면 이 5파동은 이 3파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이 3파동을 초과할 수 없다라면 이 지점부터 4파 저점부터 5파의 꼭지는 이 3파의 총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과할 수 없다라면 그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대략적으로 본다라면 예. 이 위치 저점이 2268.88이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대략 2680 아마 7 정도 될까요? 2687 87.75 87.75가 3파 길이에요. 요 길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에.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는, 한 파동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상승 파동의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이 파동은 이 3파 길이 꼭지였던 2687.75를 넘지 않고 2687.75 예. 요 2687.75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4파 저점인 2268.88 이 지점을 하향 이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지속 한 방에 쭉 하락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파동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그재그 파동이든 아니면 뭐 플랫 파동이든 아니면 더 복잡한 복합 파동을 이루든지 어떤 형태의 파동이든 이런 어떤 조정 파동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닌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파동이 아니고 두 번째 파동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은 두 번째 파동의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의 파동의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라고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죠. 즉 현재 흐름은 1파와 2파가 끝나고 이 3파의 흐름의 어딘가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게 두 번째 아닌 거죠. 그래서 이 3파가 이렇게 연장 파동이
나오고 있다. 3파가 이런 식의 1파, 2파, 3파, 4파, 5파 에서 파동 안에 또 다른 5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아닙니다. 그러면 1파가 이제 첫 번째 안이 맞는지 아니면 두 번째 안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현재 흐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합니다.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2687.75를 넘지 않고 이 4파 저점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안으로 흐름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안이 아닌 두 번째 흐름이라면 2687.75를 상향 이탈을 해야 할 것이고요. 2687.75를 상승 돌파를 한다라면 이 파동의 흐름은 현재 3-3파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3-3파, 3-4파, 3-5파 그리고 4파 조정 그리고 다시 5파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해서 오늘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파동의 꼭지일 수 있는지 아니면 파동의 중간일 수 있는지 변화의 지점인 거는 맞아 보이고요. 현재 어디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보조 지표를 좀 본다라면 스토캐스틱의 보조 지표상 보면 RSI고 어떤 거든 보든 간에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현재 스토캐스틱이 머리가 아래로 틀었죠. 보통 스토캐스틱의 이 머리가 아래로 틀었을 때 주가의 변동의 흐름을 본다라면 여기도 머리를 아래로 틀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줬죠. 여기도 머리를 아래로 틀은 이후로 주가가 조정을 줬죠. 여기도 스토캐스틱이 머리를 아래로 튼 다음에 주가를 조정을 줬습니다. 물론 스토캐스틱이 머리를 아래 틀었다 해서 무조건 조정을 주고 하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게 달리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를 보조하는 게 보조지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보는 파동의 흐름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지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일목균형표도 보고 보조지표도 보고 파동도 보고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서 현재 파동의 흐름은 두 가지 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안, 파동의 끝. 두 번째 안, 파동의 중간. 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 지수를 참고로 좀 더 봐야 할 걸로 봅니다. 미국 지수를 좀 보면 S&P 500입니다. S&P 500 선물 지수 차트이고요. 어제 장대 양봉으로 일봉이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60분봉으로 조정을 주고 있네요. 미국도 현재 변화를 보여줄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는 미국의 S&P의 경우는 아직
파동이 완전히 끝났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이 파동은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 소파동으로, 1시간 봉이니까 아주 세분화돼서 소파동으로 파동 카운팅을 볼 수가 있는데요. 1파, 그리고 여기가 2파, 그리고 3파, 조정 4파, 5파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3파는 어떻게 파동 카운팅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3파 카운팅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파, 2파, 그리고 3파, 4파, 5파,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을 4파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이 4파 조정은 아마도 어디까지 조정을 줄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여기 이렇게 이 지점 정도 까지의 조정을 줄 걸로 보고 있는데요. 3파의 이 연장파동의 2파가 ABC로 조정을 지수 조정을 줬는데요. 현재 이 4파 구간은 아마도 좀 복합파동을 이루거나 좀 복잡한 파동을 이루거나 아니면 플랫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복합파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파동이 합쳐진 걸 복합파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A, B, C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플랫 조정을 주거나, 플랫 조정이 뭐냐면 고점부터 A, B, C 이렇게 주는 게 플랫 조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B파가 고점의 직전까지 되돌리거나 저점을 살짝 이탈하거나 살짝 이탈하지 않거나 하는 게 플랫 조정이고요. 지그재그 조정 같은 경우는 A, B, C 이렇게 단순하게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복합파동은 이런 파동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을 이루어서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그 파동이 W, X, Y로 표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한 파동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W, X, Y냐? A, B, C로 표기할 수 없냐라고 본다면 이 안에 W 파동 안에 A, B, C가 존재하고 X파 안에 A, B, C가 존재하거나 Y파 안에 A, B, C가 존재하는데 굉장한 복잡한 형태를 띱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복합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현재 미국 선물 차트를 놓고 봤을 때 3파가 끝났고 4파 조정을 주는데 연장 파동이었던 지금 4파 조정이죠. 4파 조정. 죄송합니다. 4파 조정인데 2파 조정이 플랫으로 조정을 줬죠. 여기가 2파입니다. 여기가 2파. 여기가 2파인데 이 2파가 A, B, C 이렇게 플랫 조정. 직전 고점. 거의 직전 고점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3,586.2 1파의 고점이 3,586.2였고요. B파의 고점이 86.1 86.2 0.1 pb 낮네요. 이것도 B파로 쳐줍니다. 하지만 요 A파의 저점이었던 3,548.1를 C파는 3,547.4로 이탈을 했죠.